자,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스마트 팩토리하고 자동화 관련된 과목을 맡고 있는 양종현입니다. 뭐 저희 과 학생들은 저를 좀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정통과에서 많이 듣고 있는 지역선도 프로그램이라서 학제간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그쪽과 학생들은 아마 처음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이 수업에 대해서 방향들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첫 주라서 그리고 강의 시간도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저는 내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좀 늦었습니다만 LMS 통해서 수업도 잘 들으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 수업은 이번 학기 이제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첫 수업이라서 어제 대학원 수업은 짧게 했지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번 학기 이 수업은 원래는 비대면이 아니라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봇들 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뭐 시간이 좀 여유가 나거나 뒤쪽에 별 문제가 없어지면은 실험도 한번 한 3주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상황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 팩토리는 아시는 것처럼 요새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또 뭐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공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들, 공장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손에 기름 붓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 실제로 보시면 그거보다 더 열악한 환경들이 많은데 그런 공장에 뭔가 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것. 그게 이제 주 데피니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TV에서 가끔 보시면은 무슨 통신사들이 스마트 팩토리 데모를 보여줍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산업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한테 잠깐 멈춰 이거 좀 줘봐 다 거짓말이고요. 그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꾸미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 공장 가보시면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시끄럽고 더럽고 환경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김치 공장도 하나의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김치 공장을 갔다 온 다음에 김치 공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 먹는 김치 있죠?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때 그건 가벼우니까 괜찮고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배달이 되고 있는 김치들은 이만한 과자 봉다리 같은 사이즈입니다. 전체 용량은 그러니까 용량이 아니라 무게는 10kg 정도 되겠고요. 그래서 10kg짜리를 아이스박스에다가 2개씩 집어넣어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공장에 있는 김치 공장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나 총각은 김치를 10kg짜리를 들어서 계속해서 하루에 아이스박스에다가 2개씩 넣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10kg짜리 김치를 들어서 아이스박스에 넣는다. 아마 부모님 때문에 10kg짜리 쌀을 들어서 집에 가져와 오는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몇 번은 하겠지만 하루 종일 그걸 몇백 개씩 한다 그러면 사람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총각들이 알바하러 왔다가 하루만 딱 하고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로봇으로 들어서 아이스박스에 차곡차곡 넣는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간단한 중량물이라 부르는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작업도 필요하겠고요. 다음은 너무 작아서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한 업체에서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치간 칫솔 있죠? 치간 칫솔을 잘 보시면은 플라스틱 쪼가리에 뭐가 매달려 있죠. 끈도 매달려 있고 또는 뭐 쇳덩어리도 매달려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면 플라스틱 붕어빵 틀 같은 주형을 만든 다음에 플라스틱 액체화되어 있는 젤을 집어넣고 걔를 쇠막대기를 꽂은 다음에 잘 식히면 굳습니다.
이 작업도 역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사람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것도 있지만 가볍고 섬세한 것도 있습니다. 이 작업들을 전부 다 뭐 잘 모르겠지만 자동화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시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빠지도록 앉아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뜨끈뜨끈합니다. 플라스틱이 녹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이 많이 나는 곳에서 쇠막대기를 꽂아 놓는 작업을 여전히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후미진 곳에 가보시면 공장들이 있는데, 그 공장을 잘 안 보여줍니다. 그 자기네 공장에서 하나하나씩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개별적인 공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프로세스들인데, 이 공정을 처리하는 것들을 실제 공장에 가셔서 이 공정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줍니다만, 문 열려 있는 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뭔가 기계들이 잔뜩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는데, 보시면은 기계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서서 작업을 하고 있거나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자동화가 안 되는 곳들이고요. 일부는 그 중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자동화를 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들에서 물건 찍어내고 용접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있는 많은 수많은 공정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 로봇이 움직이고 하니까 멋있으니까 보여주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공정들은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량물, 무거운 것들은 허리가 빠지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높고 섬세한 작업들은 또 로봇이 바보 같아서 잘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덜 피곤하게, 허리 아프지 않고 손이 화상을 입어가면서 막대기를 꽂고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스마트 팩토리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거의 1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정들을 자동화해서 IT 기술로 자동화해서 정보만을 뽑는 데가 첫 번째 요소 하고 있고요. 이 정보를 뽑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센서 붙여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하면 끝납니다. 되게 쉽고요. 비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근데 별로 공장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동화 시스템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들을 MES라고 부르는데, 그 과정은 뭐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몇 대 쓰고 센서 몇 개 달면 데이터 잘 저장됩니다.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 DB 만드는 것들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 보편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들 입장에서는 아니 씨 저걸 달아봐도 나한테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허리가 빠지게 저 물건을 들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기계를 이용한 기계 자동화와 로봇을 이용한 로봇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공장 얘기를 드렸지만 공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기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앞에 잔뜩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계 자동화고요. 기계를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고,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을 로봇으로 대체해서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로봇 자동화이고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2단계, 3단계까지 목표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러한 로봇을 이용한 공정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로봇 자동화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학제간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 저희 로봇공학과 쪽 학생들은 그 학생들도 하나도 몰라요, 로봇. 원래 3학년 때부터 로봇들 전공 과목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피해 왔기 때문에 사실 다 피해 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 학생들도 잘 모르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통과 학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초를 좀 빠르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원래 더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만 맛보기로 앞부분에 짧게 이론적인 베이스를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실제 로봇과 유사한 환경을 제가 시뮬레이터를 드릴 거고
그 환경에서 숙제도 하시고 실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학기 말쯤 돼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제 옆방에 로봇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실험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실험을 할 때에는 아마 대학원생들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대학원생 저희 한 5명 있는데 많이 도와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돈 주기 때문에 무조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이 렉처 스케줄은 작년하고 좀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조금 정신없이 진행이 됐고 처음 다들 겪는 사건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수업은 사이버 강좌 쪽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수업 자체가 이제 원격 가상 수업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일부는 작년에 했던 내용도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리겠고, 올해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은 이처럼 다시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과 학생들은 제 스타일을 잘 알 텐데요. 먼저 마지막 페이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 수업은 출석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거나 말거나 저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학칙에 의해서 수업을 5주 이상 빠지시면 F가 나갑니다. 그거는 제가 체크를 합니다만 출석을 많이 한다고 점수가 잘 나는 것도 아니고 출석을 적게 했다고 점수가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숙제 또는 프리젠테이션, 아마 올해는 프리젠테이션은 어려울 것 같고요. 비대면이라서 숙제를 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줌 써가지고 비대면 형태로 숙제 발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팀즈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지 않아서 팀즈보다는 줌으로 나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냥 숙제 발표 이메일로 내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업은 수학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것들을 쫓아오셔야 되겠고요. 수학이 나는 고등학교 수학 잘 못하는데 알아서 잘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대학교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구석구석은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고, 어차피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필요한 수학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의 일부만 이해를 하시면은 행렬 곱하기, 미분 이런 것들은 알아서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쪽은 워낙에 수식이 복잡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손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델링만 한 다음에는 컴퓨터로 매트랩으로 풀거나 파이썬으로 푸는 부분들 알려드릴 거고요. 모든 프로그래밍은 요새 로봇들이 대부분 또 파이썬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터도 거의 로봇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파이썬 쓰셔서 숙제들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성적도 되게 후하게 드렸고,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숙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할 생각이고요. 자, 인트로덕션 첫 주라서 수업 짧게 끝나겠습니다만 로봇을 왜 어떻게 오토메이션 자동화에다 쓸 것인가 라는 게 이 스마트 팩토리의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런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시뮬레이터로 거의 대부분 하시게 되겠고요.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플래닝, 경로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로봇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경로를 갈 것인가 하는 계획, 플래닝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물건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짓는다라는 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건을 짓는다라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실제 업체들에서도 그게 되게 잘 구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피킹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고유 기술이자 굉장히 높은 수준의 R&D 리서치 토픽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피킹에 대한 것들은 옛날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많이 했는데도
정부에서 그걸 잘 인식을 못하다가 2년 전부터는 이제 물건 잡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구나라고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많은 사업들에서 이 피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어떻게 잡는가, 무엇을 잡는가, 그 다음엔 얼마나 큰 걸 잡거나 얼마나 작은 걸 잡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단편적인 얘기 드릴게요. 여기 이제 펜인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잡죠. 이거 어디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로봇은 정확한 좌표를 토대로 잡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야 되나, 이렇게 잡아야 되나, 여기를 잡아야 되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글씨 쓰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목적에 맞게 잡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화하고 어떻게 데이터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물체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기 스펀지 엔더에 잡으면은 아이고 왜 놓칠 수 있겠죠. 여기를 확 잡아야겠구나. 이건 뭐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요 옆을 잡아야 되는가? 1mm 옆으로 더 잡아야 되는가? 로봇은 정확하게 움직이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재밌는 게 있어서. 이런 롤이 있다 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걸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겠고, 이렇게 손이 작아서 잡을 수가 없죠. 이걸 잡아서 어디에 정확하게 놓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서 놓으면은 이게 비틀릴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물체는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싸게 만들려면 이걸 벌려가지고 잡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의 센터에 굉장히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삐뚤어지면 얘는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걸 쭉 벌리게 되면 직경, 지름을 관통하는 형태로 물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은 공정들에서 용도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물체를 잡는다는 걸 오므려서 잡는 것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은 이렇게 벌려서 잘 안 잡지만 로봇의 경우에는 벌려서 잡나 오므려서 잡나 힘드는 건 똑같기 때문에 벌려서 잡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들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실제로 산업용 로봇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6자유도 6개의 관절을 다 이용해서 6자유도라고 하는 것을 로봇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 과목에서 저희 과의 경우에도 학부 과목에서는 로봇이 있으면 위치만 알려줍니다. 자유도라고 하는 DOF, Degree of Freedom은 뭘 뜻하냐면, 자, 공간에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는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죠. 3개의 방향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얘는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상의 물체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총 6개의 자유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치가 3개, 각도가 3개. 그래서 이 6자유도의 물체들을 짚기 위해서는 로봇 관절도 6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쪽 축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는 잘못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나, 이쪽 축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축 하나, 세 번째 관절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회전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끝부분도 다시 이렇게 회전하고, 축이 이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튀어나온 축으로 또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터를 6개 쓰고 관절이 총 6개가 있어서 공간상에서 6개의 자유도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수업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저희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위치에 대한 거 3자유도만 학부 때 보통 배웁니다만 각도 3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식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3D 스캐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3D 스캐너를 다루겠고, 원래는 이 보이스, 그러니까 챗봇이죠. 쉽게 말하면 이 다이얼로그 매니저나 보이스, TTS 처리하는 것들을 제가 앱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실험들을 시킬 계획인데 안드로이드 버전으로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쪽은 제가 앱을 올리면은 요새는 2달 정도 있다가 너 틀린 거 있어 고쳐 하고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앱을 올리면은 곧바로 올라가는데 아이폰의 경우에는 앱을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이폰 버전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안드로이드 버전은 혹시 좀 더 뒤에서 시험이 되면 이 보이스 모달리티, 보컬 음성 처리하는 부분들을 제가 몇 개 데모로 만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도 보면서 마지막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로봇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이라고 불리는 동차 변환, 동차 행렬을 써서 변환을 합니다. 6개의 자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복잡한 연산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에 대해서 초반부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 연산을 6개, 행이 4개, 열이 4개인 4 곱하기 4 행렬을 6개를 곱해야 로봇의 위치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짜리 지금 행렬, 얘는 각각은 4 곱하기 4, 행이 4개, 열이 4개인데 6개의 행렬을 곱해야 로봇의 끝단이 나타납니다.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들을 다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풀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심벌릭 연산이라고 하는 툴들을 쓸 거고요. 컴퓨터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투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매트랩 있으신 분은 매트랩 버전으로도 드리겠고요. 파이썬 버전을 제가 심벌릭 연산하는 걸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확인이 안 돼서 가능하면 파이썬 버전을 이번 학기에 테스트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네마틱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구학적인 해를 얻어낼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수업은 로봇 자체의 어떤 그 복잡한 이런 것도 다루긴 합니다만 그걸 메인으로 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들의 경우에는 입력을 하면 로봇 이쪽으로 움직여 하면 이쪽으로 가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회전해 하면 회전하는 이런 명령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짧게 좀 더 짧게 가고 저희과 학생분들보다는 짧게 가고 조금 더 이 로봇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고글도 뒤집어 쓰고 그래서 내가 가상 공간 안에 로봇들과 환경들이 정보가 뜨면 거기서 시뮬레이션 움직이는 것과 가상 물체가 여기 있고 로봇은 실제 움직여서 이 물체를 잡고 이런 것들을 보통 디지털 트윈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또 하나는 실제 로봇하고 가상 로봇하고 동기화를 시켜서 얘네들이 로봇이 잘 여기만 봐도 잘 움직이고 있구나 동기화하는 기법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패스 플래닝, 트레저토리 플래닝 또는 패스 플래닝 두 개가 다릅니다만 이 플래닝 어떤 경로를 움직일 것인가 궤적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PID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컨트롤의 기본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토과 학생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내용 위주로 꾸며볼 거고요. 우리가 이 세계관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부터 다루는 세계관은 현실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시뮬레이터나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가상 공간이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동력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해 보시면은 옛날 게임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총 쏘는 게임도. 근데 요새 게임들은 보시면 겨냥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연계에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휙휙 이렇게 움직이는데 끝단을 잘 보시면 탁탁 움직이지 않고 튀용 흔들리는 요소들이 있죠. 바로 관성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부분이고요. 관성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속도를 얻는 것이고 가속도 기반의 동력학적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 동력 확정 요소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그 식품년, 익산에 있는 식품년을 갔다 왔고 거기 데모를 왔는데 처참한 수준이었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그 김치 봉다리, 김치 봉다리가 10kg짜리가 있고 김치 봉다리에 꼬다리를 잡고 로봇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잘 움직일 것 같잖아요. 뭐 움직이긴 잘 움직여요. 움직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치 10kg짜리 이게 김치 봉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꼬다리를 잡았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박스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고 이게 자꾸 빠져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잠깐 끊겠습니다.